안녕하세요. 살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 겪는다지만 이번 이혼으로 제가 겪은 일이 어찌나 기가 찬지 사연을 보내게 됐습니다. 사실 저는 남편과 만나기 전에는 남자와 한 번도 사귀어보지 못한 모태솔로였습니다. 혼자서 뭐든 할 수 있다는 장녀 특유의 책임감과 든든함이 이상하게도 남자를 사귀지 못하도록 막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러나 남편이 저희 회사에 입사하면서 저에게도 복날이 찾아왔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연상에다가 남편보다 직급이 높았기 때문에 처음에는 남자로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저에게 열정적인 남편과 끊임없이 구애하는 그 모습에 반해 결혼을 결심했어요. 연애 시에도 금전 부담은 제가 더 많이 했지만 제가 더 많이 벌고 있으니 괜찮다고 생각하기도 했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결혼을 준비할 때부터 위험한 요소는 많았습니다. 신혼집은 제가 가진 전셋집인데 예단 예물 모두 안 하기로 하고 들어간 거였거든요. 그런 불합리한 조건을 모두 허용할 만큼 저는 남편을 무척 좋아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만큼 사랑했는데 이혼을 하게 된 이유요? 딱 한 가지, 신우의 명품 사랑은 제가 이해하고 넘어갈 수준이 아니었거든요. 게다가 저를 ATM 취급하는 남편과 신우의 몰상식한 행동이 저를 한계로 내몰았어요. 그리고 그 시작은 저와 남편의 5번째 결혼 기념일이었습니다. 그날 아침에 별날 없던 남편이 문자로 연락이 왔습니다. 여보, 오늘 저녁에 백화점 들렸다 가자. 응? 갑자기 백화점이 왜? 왜긴 왜야. 맛있는 거나 먹고 쇼핑이나 하고 오자고. 좋아. 그렇지 않아도 오늘 맛있는 거 먹으러 갈 거라고 예상했어. 풀 메이크업하고 오길 잘했네. 그치? 오늘 백화점 갈 걸 예상했어? 어쩐지 오늘 아침에 왜 그렇게 화려한 옷을 입나 했네. 다행이네. 메이크업이 쓸모없는 게 아니게 돼서. 오랜만에 외식을 하는 것이기도 하고 특별한 날이었기에 좋은 시간을 보내게 해줄 거라는 설렘을 안고 함께 퇴근해 백화점으로 향했습니다. 사실 아침에 아무 말 없어서 조금 시무룩한 상태였거든요. 설마 결혼기념일을 잊었을까? 서프라이즈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을 했으니까요. 이렇게 퇴근 시간 맞춰 외식 이야기를 해주니 그렇게 기분이 좋을 수 없더라고요. 그런데 차를 세우고 올라간 백화점 1층 에스컬레이터 앞에 시어머니께서 떡하니 서 계시더군요. 어머 어머님, 여기는 어쩐 일로 오셨어요? 여기 왜 오긴, 우리 효자 아들이 불러서 왔지. 자기가 오는 어머님 오시라고 했어? 어머니 요즘 입을 옷이 없다고 해서 하나 사드리려고 불렀지. 어머님은? 이것 때문에 자기한테 백화점 오자고 한 거야. 좋잖아. 옷 사드리고 여기서 식사하고 가면 딱 되겠네. 안 그래? 저는 어이가 없었지만 신우 앞이라 꾹 참았습니다. 저와의 결혼기념일은 까맣게 잊고 있더군요. 남편은 기념일을 자주 잊어버리는 스타일이라 이번에도 그런 거라 생각하고 넘기려고 했어요. 그런데 어머님과 함께 고가의 브랜드점에서 옷을 고르더군요. 어차피 남편이 낼 거라 생각하고 가만히 보고만 있던 제 폰으로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무려 250만 원을 결제했다는 은행의 구매 확인 문자였어요. 저는 당장 이야기는 하지 못하고 꾹 참고 집에 도착하자마자 남편에게 따졌습니다. 당신 정신이 있어? 어머님한테 어떻게 그런 큰 금액의 옷을 사드릴 수가 있어? 그것도 우리 생활비 통장으로. 그 안에 있던 돈 우리 전세계약 연장 때 쓸 돈인 건 알고 있지? 전세계약 아직 시간 좀 남았잖아. 자기가 돈 잘 버는데 무슨 걱정이야? 금방 채워넣으면 되지. 그리고 당신 능력이면 가능하잖아. 걱정하지 마. 그래도 너무 큰 돈이야. 게다가 저번 달에 어버이날에도 용돈 많이 드렸잖아. 그 돈으로 옷 사시면 되는데 어째서 또 당신이 사드린 거야? 그럴 때 쓰라고 용돈 드린 거잖아. 용돈이랑 이번에 나간 옷 금액이면 벌써 돈 500이야. 그 돈은 다른 데 쓰신 모양이더라고. 어버이날 다음 주가 어머니 동창회였는데 들고 갈 만한 백이 없어서 그걸로 가방 하나 사신 것 같던데? 또 명품 가방이야? 올해 들어 벌써 2번째야. 구두, 화장품, 장신구. 매번 사치품이잖아.
어머님한테 그 돈이 전세 계약에 필요한 돈이라고 말씀드렸어? 그걸 왜 말해? 솔직히 당신 모아놓은 돈 좀 있잖아. 그걸로 전세 계약 연장 때 쓰면 되지. 내가 자기 월급을 빤히 아는데 설마 돈 없다고 하지는 않겠지? 그걸 자기가 다 뺏었으니까 그렇지. 그리고 내가 돈만 벌어다 주는 사람이야? 게다가 잘 벌고 잘 모으면 뭐해? 매번 이렇게 상의 없이 돈을 가져가는데 어떻게 돈을 모으냐고. 시어머니에게 용돈 겸 드리는 게 그렇게 아까워? 지금 돈 좀 많이 번다고 유세야? 우리 집이 당신네보다 못 산다고 지금 유난 떠는 거냐고. 시부모님이 어려우면 달라고 할 수도 있지. 꼭 그런 식으로 생색을 내야겠어? 생색이라니 누가 그랬다고 그래. 그런 말이 아니잖아. 우리는 지금 돈을 모아야 하는데 계속 돈을 빼서 시댁에 드리는 자기한테 좀 자중하라고 한 이야기야. 언제나 내가 모으고 당신이 가져가고 이런 식이면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거랑 뭐가 달라? 그게 생색이야. 돈 좀 잘 번다고 시댁 무시하고 남편 무시하고. 당신도 어차피 돈만 잘 버는 사람이잖아. 당신이 우리 식구들을 아래로 보고 있다는 거 다 알아. 시어머니한테 드리는 돈이 아깝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우리 가족을 무시하는 거랑 다름없다고. 정말 그렇게 생각해? 지금 생활비의 절반 넘게 시댁으로 들어가. 내가 언제 친정에 돈 그만큼 준 적 있어? 내가 자기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날 무시하는 거지. 필요하면 친정에도 똑같이 돈 나눌까? 나눠. 대신 네 돈으로 돈 들여. 난 한 푼도 못 줘. 친정집에 들어가는 돈이 아까워서가 아니라 네가 하는 짓이 쪼잔하고 치사해서 안 줄 거야. 난 내 돈으로 효도하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해. 그럼 너도 네 돈으로 효도해. 나는 앞으로 생활비는 내 카드로 쓸게. 대신 당신은 생활비 통장에 꼬박꼬박 생활비 넣어놔. 그리고 당신한테 준 내 명의로 된 카드도 없애버릴 거니까 알아서 해. 뭐? 갑자기 카드는 왜 없애? 당신이 변화하는 모습 보일 때까지는 안 만들어줄 거야. 앞으로 시댁에 돈 갖다 드리면 나중에 나도 똑같은 금액 친정 어머니께 드릴 거야. 물론 내 월급에서. 시댁에 드릴 돈은 이제부터 자기가 알아서 마련해. 카드를 없애겠다는 제 협박이 통했는지 자기의 돈으로 효도하기는 싫었는지 심없게 더 이상 돈을 쓰지 않더군요. 그러나 복병은 따로 있었습니다. 생신을 맞이한 시어머님의 생신 축하 자리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저는 그날 어머님이 좋아하시는 명품 스카프를 준비하고 코스 요리점까지 예약해놓은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막상 시모께서는 명품 선물을 받으시고는 심드렁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번 생일에는 크루즈 여행을 가고 싶은데 가능하겠지? 네? 무슨 말씀이신지. 이번 생일 말이야. 우리 개원들이 크루즈 여행을 간다지 뭐니. 나만 빠질 수도 없잖아. 당신 또 그 소리야? 내가 안 된다고 했는데 왜 애들한테 그 얘기를 꺼내? 아니, 돈 잘 버는 며느리가 있는데 그 정도도 못한다 그러면 남들 욕해요. 게다가 나 혼자 가는 거라 돈도 얼마 안 드는데 왜 당신이 가라 마라 난리예요? 돈 1,000만 원이 얼마 안 들어? 그리고 가려면 당신 돈으로 가지 왜 애들한테 손을 벌려? 내가 무슨 돈이 있어요? 며느리가 뭐라고 했는지 아들놈도 용돈이라고는 한 푼도 안 주는데. 지금껏 며느리가 자기 손으로 돈 준 거 본 적 있어요? 내가 뭐라도 사달라고 해야 겨우 사줬다고요. 당신이 졸라서 받았으면 그걸로 된 거지. 시어머니가 돼가지고는 만날 때마다 돈. 당신은 대체 어른이 돼가지고 언제쯤 제정신 차릴 건데? 아우, 답답해. 예, 며느라가. 네가 대답해봐. 내가 요구하는 게 너무하다고 생각하니? 다른 사람들은 며느리 사위가 비용 부담한다는데 내가 그 친구들 틈에서 못 간다 그러면 너랑 네 남편은 뭐가 되니? 신혼여행 하나 안 보내준 나쁜 며느리 아들밖에 더 돼? 시부모님이 싸우시는 걸 보는 것도 곤혹스러웠지만 그렇다고 1,000만 원이라는 금액을 선뜻 드릴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어머님, 죄송한데 저희도 금액이 너무 커서 당장 마련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최대한 간곡히 돌려 말했습니다. 남편은 아무 말 없이 밥만 먹고 있으니 누군가는 대답을 해야 했어요. 그래서 못 해주겠다는 거니? 듣는 것도 서러운데 며느리 눈치까지 봐가면서 살아야 해. 그리고 너 거짓말하는 거 아니다.
너희 전세 연장 계약 때문에 목돈 모아놨다며. 차라리 전세 빼서 우리 집 들어오고 모아놓은 돈으로 크루즈 보내주면 될 거 아냐. 저는 정신이 아득해졌습니다. 합가라니. 게다가 같은 지붕 아래 살면서 비싼 걸 사달라고 할 때마다 등살에 시달려야 할 제 미래가 보이기 시작했죠. 그러면 괜찮겠네. 전셋집 연장으로 마음고생 안 해도 되고 전세금도 생길 거 아냐. 남편은 그저 돈이 생긴다는 생각에 즐거워 불난 집에 부채질을 계속하고 있더군요. 남의 속도 모르고 짓거려대는 그 입을 어찌나 막아버리고 싶던지. 죄송한데 저는 전세를 뺄 생각이 없어요, 어머님. 가뜩이나 야근도 많은데 괜히 신경만 쓰실 거고 무엇보다 직장이 너무 멀어요. 만약 이쪽으로 옮기면 직장을 그만두고 다른 곳으로 옮겨야 할지도 몰라요. 서운하다 얘. 이러니까 매번 네가 식구가 아니라 남처럼 보이는 거야. 시부모님 공경할 줄도 모르고 따박따박 말대꾸나 할 줄 알지. 죄송한데 어머님, 지금 착용하고 계신 옷, 가방, 구두, 귀걸이, 그리고 지금 손에 들고 계신 스카프까지 모두 제 월급에서 빠져나간 것들이에요. 딸 같은 며느리까지는 못돼도 충분히 성의는 보였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여기서 크루즈까지 해드리면 올해 저희 생활에 타격이 커요. 네가 해줬다고 생색이니? 시어머니한테 이렇게 대놓고 이야기할 정도면 어지간히도 우리를 무시하는 거지. 넌 너희 엄마한테도 이런 식으로 말대꾸하고 사랑 무안 주고 그래? 저희 어머니는 금전이나 물건을 요구하신 적이 없으세요. 그래서 제가 더 해드리고 싶은데도 못 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말대꾸가 아니라 간곡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희는 정말로 크루즈 경비에 내드릴 돈이 없어요. 기가 막혀서 너 지금 나를 돈이나 요구하는 천박한 사람이라고 생각해? 됐어. 니네가 해준대도 내가 싫어. 앞으로 우리 집에 오지 마라. 너희한테 줄 생수도 아까우니까. 결국 화가 난 시민은 시부를 데리고 나가셨고 남겨진 저는 남편에게 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당신은 꼭 그런 식으로 말해야 돼? 좀 더 좋게 말할 수도 있잖아. 그냥 안 된다고만 하면 될걸. 꼬투리 잡듯 말을 해서 어머니가 화나셨잖아. 나도 화났어. 그럼 당신이 이야기하지 그랬어. 아까는 입 꾹 다물고 있더니 이제 와서 난리야. 게다가 어머님이 그렇게 쉽게 포기하실 분이야? 아니면 자기 월급에서 빼서 드려. 그건 안 날릴 테니까. 진짜로 다시 생각해봐. 본가로 들어가면 돈도 아끼고 좋잖아. 너 살림에 신경 안 써도 되고 전세금 목돈도 생기고 그걸로 재테크하면 돈도 금방 벌어. 본가로 들어가면 돈이 더 들겠지. 멀리 사는 지금도 불러내서 명품 사서 계산 우리한테 하라고 하는데 같은 집에 살면 어떤 요구를 하실지 상상도 안 가. 당신이 어머님 요구 다 들어줄 자신 있으면 가. 나는 내 집에서 편하게 살 테니까. 결국 합가와 크루즈 이야기는 다행히 흐지부지 되었습니다. 그러나 어머님은 그 뒤로도 저와 남편을 불러내어 명품을 사드리는 행동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저는 이혼은 생각도 않고 있었어요. 그 사건이 터지기 전까지는요. 사실 제게는 남모를 고민이 하나 있었어요. 결혼 5년이 넘어가는데 애가 생기지 않는다는 거였습니다. 남편도 시댁도 그 문제로 저에게 말을 꺼낸 적이 없어서 다행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임신을 확인했을 때는 어찌나 기분이 좋던지 시댁분들께 가장 먼저 알려드렸어요. 그리고 다음 달 어머니께서 갑자기 저희 집에 찾아오셨습니다. 소원해졌던 사이였기에 시모의 방문에 살짝 긴장했었어요. 그렇지만 집에 오신 어머님의 태도는 예전과는 정반대더군요. 예, 며느라가 이번 교통사고 때 다친 어깨가 아파서 한의원 들렀다 오는 길에 네 생각나서 보약 한 제 지었다. 임산부한테 좋다니 꾸준히 먹어. 다 먹고 나면 또 한 제 지어줄 테니 꼭 연락하고. 어머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임신 중에는 약은 조심해야 한다고 의사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괜찮아. 이 약은 한의원에서 임산부의 기력을 보강하기 위한 약이라고 해서 일부러 지어온 거야. 그럼 임산부도 먹어도 되는 약이에요? 그래.
기력도 보여주고 아기 집도 튼튼하게 해준다고 해서 특별히 가져온 거니 잘 챙겨 먹어. 너 일이 많아서 걱정이다만 네가 잘 알아서 하리라 믿는다. 약은 아침, 점심, 저녁 3번씩 거르지 말고 꼬박꼬박 챙겨 먹거라. 네, 걱정 마세요. 어머님이 주신 약이니 꼭 잘 챙겨 먹을게요. 그 한약을 전해주는 어머님의 표정이 세상 다시 없을 만큼 온화해 보여서 저는 어머님도 손주를 기다려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꼭 이 아이를 지키겠다고 다짐했어요. 그런데 한약을 먹고 일주일 뒤부터 배가 살살 아프더니 피가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깜짝 놀란 저는 당장 산부인과를 달려갔습니다. 아기집 주위로 피고임이 좀 보입니다. 최대한 안정을 취하시고 매사에 주의를 하셔야 해요. 저 시어머님께서 한약을 지어주셨는데 계속 먹어도 될까요? 임산부를 위한 보약이라고 해서 지금 먹고 있는데. 일단 복용 중지하시고요. 산모님은 몸이 약하시니 선물 받은 한약에 어떤 한약재가 들어갔는지 꼭 한의원 찾아가서 물어보셔야 해요. 그리고 웬만하면 임신 중에 한약은 안 드시는 게 좋아요. 의사 선생님의 말에 저는 한약을 먹지 않으려 했지만 이상하게도 남편은 그 약을 제가 꼭 먹는지를 확인하더군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약을 먹을 것처럼 따놓고는 몰래 버린 후 빈 껍질을 보여주는 식으로 무마했습니다. 사실 그때는 미안한 마음이 더 컸으니까요. 그 이후 피가 비치는 일은 없었습니다. 다행이라고 생각하던 중 제 뒷목을 잡게 만드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오늘 왜 일찍 오라고 한 거야? 일도 바쁜데 그냥 직장에서 이야기해도 되잖아. 당신 내 퇴직금 중간정산에 대해서 물어봤다면? 어? 아, 그거? 그냥 물어본 거야. 중간정산 되는 건지 궁금해서. 아니지. 당신 그렇게 물어본 거 아니잖아. 총무팀에 있던 애가 나한테 알려줬어. 당신 배우자 대신 퇴직금 정산할 수 있는지 물어봤다면서? 나 몰래 내 퇴직금 빼려고 그랬어? 그게 어머니가 집 리모델링에 돈이 필요하다고 하잖아. 곧 있으면 동생 결혼하는데 집꼴이 말이 아니라고 난리를 치시는데 그럼 어떡해. 아들 된 도리로 좀 도와드려야지. 야, 너 그걸 말이라고 해? 시댁 싱크대 새로 갈아엎는다고 돈 가져간 게 1년도 안 됐어. 근데 무슨 리모델링? 게다가 어머님 댁 리모델링이면 당신 퇴직금으로 하면 되지. 왜 내 퇴직금으로 알아본 거야? 당신 퇴직금에 대해서는 묻지도 않았다던데. 당신 진짜 작작 좀 해라. 야, 너 지금 남편한테 야라고 했냐? 내가 어리고 돈 못 번다고 나한테 이제 막말하기로 마음먹은 거야? 그래. 서방님이 하늘 같은 마누라보다 돈 못 벌어서 이제는 대접도 안 해준다 이거지? 눈짱 흐리지 마. 내가 화나서 말이 안 나온 건 미안하다고 생각해. 그치만 당신이 지금 하는 일들이 상식적이라고 생각해? 시댁 돈 드리는 거 며느리로서 당연하다고 생각은 하는데 이건 도가 지나치잖아. 그리고 당신 잊었어? 전세 계약 연장 곧 다음 달이라고. 그래서 뭐 어쩌라고. 당신이 이제까지 다 알아서 했으니 이번에도 알아서 하면 되잖아. 나 같은 돈 못 버는 남편한테 무슨 손을 벌리겠어. 안 그래? 남편이 돈 없는 거 티내기 싫어서 당신 퇴직금 한번 알아본 거 가지고 이렇게 사람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당신이 우리를 이렇게 생각하는 거 처음부터 다 티났어. 그 시선이 싫어서 어머니가 계속 명품을 요구하시는 거라고. 알아? 내가 당신 무시했으면 당신 애를 왜 가져? 내가 지금 왜 애를 가지려고 그렇게 애썼는지 몰라서 그래? 솔직한 말로 당신은 애 가지는 것도 별로 좋아하지 않았잖아. 나만 매번 발 동동 굴리며 원했었지. 그리고 임신한 마누라를 앞에 두고 퇴직금 꺼내서 시댁 줄 생각은 어떻게 해? 앞으로 태어날 애한테 더 신경 쓰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애도 가족이지만 우리 어머니도 가족이잖아. 너도 생각하는 수준이 딱... 아휴, 됐다. 됐어, 말을 말자. 또 뭐라고 하면 임신한 여자한테 해도 될 소리 안 될 소리 하면서 잔소리 할 거니까 그냥 여기서 그만해. 기가 차서. 진짜 그렇게 생각했니? 나와 내 아이가 당신한테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게 정말 놀라울 정도야.
태교에 전념해도 모자랄 시간에 당신하고 신랑이 하는 것도 지친다. 지금 경고하는데 내 퇴직금 건드리지 마. 어차피 총무팀의 이야기하면서 건드리지도 못하겠지만 내가 모아놓은 돈 가져갈 생각 꿈에도 하지 마. 그렇게 으름장을 놓고는 저는 시모께서 지어주신 한약을 들고 친정으로 갔습니다. 한약을 가져가지 않자 남편이 왜 안 가져가냐고 난리쳐서 들고 온 거였어요. 그 모습에 그래도 내 몸 생각해주는 건 남편밖에 없다고 생각했어요. 물론 그 약이 제 몸에 맞지 않아서 먹지 않는다는 말은 하지 않았어요. 친정에 가니 오랜만에 외삼촌께서 와 계셨습니다. 외삼촌은 한의사로 일하고 계시는데 이참에 한약이 제 체질과 왜 안 맞는지 물어보려고 시모께 받은 한약을 보여드렸어요. 박스 뒷면에 적힌 성분들을 꼼꼼히 살펴본 외삼촌이 묻은 얼굴로 물어봤죠. 이거 네가 먹을 수 있는 한약이 아닌 것 같은데? 누구한테 받았니? 네? 분명히 어머님이 저한테 맞는 약을 지어오셨다고 하셨는데요.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럴 리가 없는데. 내가 지은 게 아니니 가타부타 말은 못하겠지만 혹시 모르니 꼭 이거 지어준 한의원 가서 물어보고 먹어. 한약이든 양약이든 잘못 먹으면 큰일 나. 임산부가 입에 대는 건 뭐든 조심해서 나쁠 거 없으니까. 덜컥 겁이 난 저는 약이 들어있던 상자에 적혀있던 한의원 상호와 전화번호를 보고 전화를 했습니다. 직접 와야 한다는 이야기에 저는 한약을 들고 한의원으로 갔습니다. 선생님, 저기 이 한약 성분을 알아보려고 왔는데요. 저희 한의원 한약이 맞네요. 혹시 언제 오셨나요? 제가 지은 게 아니라 저희 어머니께서 지어서 저 먹으라고 주셨어요. 어떤 성분인지만 알면 되는데. 한번 볼게요. 아, 그건 교통사고 환자분들 어혈 뺄 때 쓰는 약재예요. 네? 임산부들이 먹는 약이 아니고요? 네네, 이건 아니고요. 임산부들에게 처방하는 약재는 따로 있어요. 이 한약은 어혈을 제거해서 뭉쳐있는 피를 순환이 잘 되도록 만들어준다는 뜻이라서 자궁이나 임산부에게 맞는 한약재는 따로 있어요. 지을 때 미리 말씀드렸는데요. 진짜로 이걸 저희 어머니가 처방 받아가신 건가요? 네, 이날 아드님이랑 같이 오셨더라고요. 아드님이 효자이신가 봐요. 같이 오셔서 설명도 같이 듣고 계산도 하시던데요. 저는 분노와 배신감으로 치를 떨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제 몸 상태에 전혀 맞지 않는 한약을 주신 시모와 그에 동조했을 남편. 저는 이해가 되지 않는 마음에 남편에게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뭐라도 말해줄 거라는 생각으로 남편의 퇴근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뭐야, 왜 불도 안 켜놓고 집안에 귀신처럼 앉아있어? 당신 이 한약 뭔지 알고 나한테 먹였지? 무슨 소리야. 그거 우리 엄마가 사다 주신 보약이잖아. 보약? 시침이 뗄래? 나 이 한의원 갔다 왔어. 무슨 약인지 다 듣고 왔다고. 나는 몰라. 엄마가 가서 처방받아온 약이라서. 그래서 무슨 약인데? 당신은 몰라? 말이 되는 소리를 해. 한의원에서 당신이 어머님이랑 같이 와서 설명 다 듣고 계산까지 해주고 갔다고 친절히 알려주던데 그래도 모른다. 대단하네. 어떻게 그런 말도 안 되는 짓을 저질러? 아니, 나는 진짜로 말렸어. 그런데 엄마가 그래도 따지고 보면 다 당신 좋으라고 한 일이야. 봐, 당신이 임신, 출산, 육아휴직이라도 들어가면 경력도 단절될 수도 있고 또 육아휴직 후에 복귀도 못할 수 있잖아. 그런 걱정하는 마음에 어머니가 그렇게 하자고 한 거야. 그게 어떻게 나를 위한 거야. 말이 되는 소리를 좀 해. 이해가 하나도 안 돼. 내가 못 벌면 당신이 벌면 되잖아. 우리 아이야. 어렵게 가진 아이라고. 그런데 그런 아이를 이렇게 쉽게. 정상이니? 나는 당신만큼 돈 많이 못 벌잖아. 게다가 직급도 당신보다 낮고. 여러모로 나보다는 자기가 일을 해야 생활이 돌아가니까 그래서 그런 거지. 정말로 다른 의도 같은 건 없어. 맹세할 수 있어. 다른 의도? 다른 의도라는 건 빨대 꽂을 사람 없어지는 걸 걱정하는 마음이라는 거겠지?
그런 식으로 말한 건 아니잖아. 막말로 육아가 얼마나 힘들어. 게다가 살림하면서 일하고 육아를 병행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여러 사람들한테 들어서 알잖아. 어떻게 당신한테 그런 일을 시켜? 그걸 나한테 다 시킬 생각이었어? 소름 돋는다 진짜. 적어도 나한테 일을 시키고 싶으면 당신이 육아와 살림을 도맡아 한다고 그러지 그랬어. 그런 생각은 왜 못하는 거야? 아니, 그런 생각을 애초에 안 한 거겠지. 넌 편하게 돈이나 벌어다 줄 여자를 찾고 있었으니까. 아니야 여보, 진짜로 아니야. 전부 어머니가 생각해낸 거야. 따지려면 내가 아니라 어머니한테 따져. 자신이 궁지에 몰리자 시모를 소환하는 남편을 보니 웃기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면 자신이 저지른 짓이 없던 일이 될 거라고 믿었던 걸까요? 참으로 좁쌀 같은 그 마음과 다른 사람을 탓하는 못된 신보에 그나마 남아있던 정이 뚝 떨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진심으로 눈앞의 남자가 하찮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남자와 결혼까지 한 내가 잠깐 정신이 나갔었나 하는 생각까지 들 정도였으니까요. 다 필요 없고 지금 당장 어머님 불러내서 밖에서 밥 먹으러 가. 갑자기 왜? 하라면 해. 직장이 와이프 돈이나 밝히는 천하의 몹쓸 놈이라고 소문나기 전에. 제 으름장에 남편은 시모께 전화를 걸었고 시모가 오기로 한 고급 요리집에 남편도 함께 보냈습니다. 그리고 저는 남편이 가는 걸 본 후 마대자루를 들고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시모가 집에서 나오는 것을 확인한 저는 시댁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버님이 저의 방문을 보시더니 우아해하시면서도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아가, 웬일이냐? 네 어머니 지금 집에 없는데? 괜찮아요 아버님. 어머님 안 계시는 동안 잠깐 제가 맡아야 할 것들이 있어서요. 그렇게 말하고 저는 제 카드로 어머님께 사다 드린 명품들을 모두 마대자루에 넣었습니다. 가방, 구두, 옷, 액세서리까지. 넣다 보니 그간 내 돈으로 사들인 것들이 엄청 많더군요. 눈에 보이는 것만 집었는데도 이미 1년치 연봉이더라고요. 저는 한참 더 집을 뒤져 시모의 명품 컬렉션을 모두 마대자루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전화해서 시댁으로 어머님 모시고 오라고 했습니다. 집에 들어온 제가 영문 모를 일들을 하고 있으니 시부께서 제게 묻더군요. 이게 다 무슨 일이냐? 혹시 아버님도 알고 계셨어요? 뭐를 말이냐? 산모가 먹으면 안 되는 한약을 일부러 어머님이 주셨어요. 교통사고 난 사람이 먹는 거라던데 한약 어머님 거 맞죠? 뭐? 그거 얼마 전에 교통사고 때문에 받아온 한약인데 왜 자기 거를 너한테 줘? 제 말을 듣던 시부께서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는 반문하더군요. 아버님은 모르는 눈치였습니다. 그게 다행이라고 해야 할지 불행이라고 해야 할지 알고 계셨다면 아버님 선에서 멈춰주셨을 텐데 말이죠. 네가 뭘 잘못 알고 있는 걸 깨다. 그 옆엔 내가 아무리 노망이 들어도 그런 짓을. 그런데 사실이었어요. 이미 남편한테 다 들었거든요. 남편은 어머님이 다 시키신 일이래요. 제가 도대체 무슨 나쁜 짓을 저질렀길래 저한테 이런 일을 하시는 걸까요? 세상 천지에 어떤 시어머니가 그런 망측한 짓을 해요? 소리를 지르며 오열하는 제 모습에 시아버님도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설마 진짜 그런 일을 저질렀을 거라고 생각지도 못하는 모습이셨어요. 제가 뭔가 오해를 하고 계신다고 생각하시는 시부의 모습이 참으로 딱해 보였습니다. 그때 도어락 문이 열리고 두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시모께서 들어오시자마자 마대자루에 담긴 본인의 명품들을 보고 난리가 나시더군요. 어머, 얘, 이게 다 뭐야? 왜 집안 물건을 왜 꺼낸 거니? 게다가 이 귀한 것들을 왜 구겨서 자루에 넣은 거야? 세상에, 우리 애기들 몸에 스크래치 생기잖아. 분위기 파악 못하고 귀한 명품 애기들 상처 생길까 전전긍긍하는 시모를 보니 방황하던 마음에 확신이 섰습니다. 아, 이 집 구석은 안 되겠구나. 이혼이 답이구나 하고요. 어머님, 제가 정신적인 충격을 너무 많이 받아서 어머님께 위자료를 톡톡히 받아야겠어요.
그치만 줬다 뺏는 건 예의가 아니니까 이렇게 먼저 물어보려고 대충 보이는 것들만 넣어놨으니 이해해주세요. 뭐? 미쳤어? 시애미한테 정신적인 충격? 위자료? 난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하나도 모르겠다 얘. 저는 한약을 시모 앞에 툭 하고 던졌습니다. 모르세요? 이 한약이 어떤 한약인지 제가 알았는데도요. 한약? 아이, 그건 제가 이 한약 지으신 한의원 가서 직접 물어봤다고 해도 모른 척 하실 건가요? 예, 네가 오해하는 거야. 나는 다 널 위해서 그런 거야. 애 키우면서 일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잖아. 솔직히 우리는 손주 같은 건 크게 관심 없고 네 건강이 최고라서 그랬어. 그게 잘못이라면 잘못이겠지. 그래도 나는 잘못했다는 생각은 안 해. 다 널 위해서라니까. 그러세요? 그런데 어쩌죠? 저는 이미 알고 있는데요. 그 한약 저한테 주신 진짜 이유. 제 돈 때문이잖아요. 제가 벌어다 줄 돈이요. 어머님이 그토록 사랑하는 명품 사줄 제 돈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이런 짓을 저지른 거잖아요, 둘이서. 누가 그런 말을 해? 절대로 아니야. 나는 그런 적 없다. 그것보다 날 못된 심으로 몰아가려는 네 행동이 더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니? 듣고 있던 시부께서 경악한 얼굴로 심하게 소리를 빽 지르셨습니다. 저도 언제나 점잖으신 시부의 그 모습에 깜짝 놀랐어요. 그만! 당신이 이번에는 무조건 잘못했어. 어떤 변명을 가져와도 당신이 한 짓은 용서받을 수 없는 짓이야. 옆에 내가 도대체 무슨 정신으로 사는 거야? 당신은 누구 편이야? 당신이 돈이나 잘 벌어왔으면 이런 일도 없지. 허구한 날 쥐꼬리 같은 월급으로 생색내던 게 누군데? 다 내 탓이라고? 당신 대신에 잘난 아들 덕 좀 보려는데 뭐가 잘못됐다고 이 난리들이야? 여태껏 그리 생각했어? 아휴, 내가 말을 말지. 내가 지난 40년 동안 이런 여자를 마누라라고 끼고 살았다니. 헛살았네 헛살았어. 내가 당신한테 해주고 싶은 말이야. 나야말로 더 잘난 남자 만나서 호강할 수 있었는데 당신 만나서 쪽박 찬 거잖아. 결국 시부모님께서 한바탕 하시고 시부께서는 자리를 벗어나셨습니다. 이 명품들을 중고로 팔아 제게 뜯어낸 돈이라도 돌려받을 생각이었습니다만 상상 이상으로 어머님의 명품 사랑이 대단하시더군요. 어머님, 이 명품들은 제가 다 가져가도 되죠? 임신한 며느리 선물로 이 명품들 주신다면 이번에 불미스러운 일은 없었던 일로 해드릴게요. 괜찮죠? 그게 무슨 소리야? 그거랑 이거는 다르지. 그건 이미 내 거야. 그리고 임신한 며느리 선물로 누가 명품을 줘? 그래요? 곤란하네요. 저는 지금 저와 제 아이가 받은 정신적 충격 때문에 꼭 피해 보상을 받고 싶거든요. 저는 마대자루를 움켜쥐고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그럼 당신이 돈 내놔. 내 돈으로 어머님께 사드린 이 명품들 몽땅 합친 금액으로. 그러면 이 명품은 어머니께 돌려드릴게. 무슨 헛소리야. 그걸 왜 내가 내? 게다가 이거 다 얼마나 하는지 알아? 그 큰 돈을 달라고? 당신이 선물한 건데 이제 와서 뭘 돌려주고 말고 하는 거야. 있지. 선물이란 건 사랑하고 존경하고 좋아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거야. 그런데 그 마음이 배신당한 것도 모자라 이런 일까지 당했으니 그 마음이 몽땅 사라지는 것도 당연한 거 아니야? 그래. 당신까지 안 된다면 그냥 다 없애버릴게. 안 돼. 안 된다. 얘 그냥 돈 줘버려. 내 가방 망가뜨리면 용서 안 해. 절대로 가만두지 않을 거야. 고작 가방의 히스테릭한 모습으로 소리를 지르는 시모의 모습에 저는 냉소가 터져나오는 것을 막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께서는 아직까지 중요한 게 뭔지 모르시네요. 고작 명품 때문에 이러시면 곤란하죠. 어머님께서 망치려고 했던 건 사랑만 받아도 모자랄 정도로 귀하고 소중한 거예요. 제가 지금 기분이 너무 안 좋거든요. 수 틀리면 확 다 찢어버릴지도 몰라요. 예, 진정해라. 미안해. 내가 미안했다. 그래, 돈은 네 남편이 다 돌려줄 거야. 엄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나도 주고 싶은데 돈이 없어. 당신도 잘 알잖아, 내 사정. 코인 투자했다가 다 잃은 거.
돈 없으니까 알아서 해. 그래서 안 주겠다는 말이야? 안 주겠다는 게 아니라 지금 당장 돈이 없다는 거잖아. 돈 있으면 좋지. 근데 없잖아. 어쩌라는 거야? 아, 그러면 돈이 있으면 나한테 돈을 주겠다는 거야? 그래, 있으면 주지. 안 주려는 게 아니라 못 주는 거야, 없으니까. 그래? 그럼 됐네. 이건 시어머님 돌려드릴게. 당신은 나랑 같이 회사 가서 퇴직금 정산해. 당신 퇴직금 한 3천 있었나? 여기 명품들 가격의 절반 정도겠지만 중고인 걸 감안해서 그 정도로 봐줄게. 뭐? 그건 절대로 안 돼. 퇴직금을 가져가다니. 그거 내 전 재산이야. 난 당신하고 이혼할 거야. 당신과 이혼 소송을 하면 누구한테 더 유리할지 알고 있어? 나야. 당신은 유책 배우자니까. 나는 당신이 합의 안 해줘도 상관없어. 당신이 그 퇴직금 안 주면 이혼 소송으로 당신 재산 다 가져오면 되니까. 그때는 3천만 원 정도로 끝낼 생각 꿈에도 하지 마. 남편은 결국 3천만 원의 퇴직금을 중간정산해서 저에게 주었고 저는 남편을 당장 집에서 쫓아보냈습니다. 전셋집도 내가 마련했고 이 집안에 있는 모든 게 내 돈으로 산 거니까 자기는 자기 물건 챙겨서 당신 집으로 가. 그리고 얌전히 이혼 서류나 기다리고 있어. 열쇠며 도어락이며 싹 다 바꾸고 경비실에 남편과 이혼했고 이 집의 안산이 외부인 절대 들이지 말라고 신신당부까지 했습니다. 이혼 서류를 받은 남편은 여전히 제가 벌어들일 돈과 재산에 미련이 남았는지 저에게 연락을 해오더군요. 여보, 냉정하게 생각해봐. 애를 낳았는데 아빠가 없으면 애가 얼마나 힘들겠어. 남자애면 아빠가 있어야 하고 여자애면 더더욱 아빠가 있어야 하잖아. 애들한테 아빠의 존재를 빼앗는 게 얼마나 나쁜 일인지 알고 있어? 그렇게 애 생각하는 남자가 그런 대단한 생각을 했어? 그래, 내가 태어나서 친아빠라는 놈이 돈 때문에 엄마에게 어떤 짓을 했는지 말해주면 내가 엄청 좋아하겠다, 그치? 어디서 약을 팔아? 그런 말에 속아 넘어갈 줄 알았어? 내가 하도 당한 게 많아서 당신 말이라면 믿고 싶지도 않아. 그러니까 2번 다시 이런 시덥잖은 이야기로 연락하지 마, 소름 끼치니까. 그 뒤로 전 남편의 연락은 없었습니다. 이혼 후 저는 바쁜 날을 보냈습니다. 혼자서 임신과 출산을 준비하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니었지만 친정 식구들이 있어 다행히 잘 해결할 수 있었죠. 아기가 태어나고 첫 도래에 친정어머니가 수고했다며 아기 금부치 사준다며 백화점에 저를 데리고 갔어요. 전 남편이 자주 가던 백화점이라 가고 싶지 않았는데 그 나쁜 예감이 딱 들어맞았는지 하필 가방 매장 앞에서 시모를 만나게 됐습니다. 어머,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그래. 애가 많이 컸구나. 네. 아빠가 없어도 무럭무럭 잘 커줘서 고마울 뿐이죠. 혹시 가방 사러 오셨어요? 예전에도 이 브랜드 좋아하셨잖아요. 그렇지. 그냥 보러 온 거야. 저도 오늘은 명품 가방 사러 왔거든요. 이상하게도 시모의 눈에 걸친 것들 중에 명품이라고는 하나도 없더군요. 그렇게나 애착하던 가방들도 다 어쨌는지 5만원짜리 가방을 들고 계셨습니다. 저는 멀뚱멀뚱 서 있는 시모를 무시하고 매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엄마, 애 봐주느라 고생하는데 내가 가방 사줄게. 예쁜 걸로 골라봐. 예, 무슨 가방을 사준다고 그래. 아니야, 나는 그런 거 없어도 괜찮아. 내가 사주고 싶어서 그래. 딸 벌어둔 돈도 많은데 이럴 때 안 쓰면 언제 써? 자, 이거 어때? 비싸서 그런지 엄청 예쁘다. 너무 비싸. 나는 작은 거면 돼. 네가 번 돈으로 왜 내가 호강을 해? 예쁜 손주 안겨준 것만으로도 엄마는 고맙지. 아니야. 내가 엄마한테 느끼는 고마움의 정도는 이 제일 비싼 가방으로도 모자랄 정도거든. 자, 내가 사줄게. 걸쳐봐. 진짜 잘 어울린다. 친정어머니의 만류에도
결국 제일 비싼 가방을 사는 절 보고 있는 시모 눈빛이 어찌나 애처로운지 웃음이 다 나더군요. 왜 구경만 하고 있으세요? 하나 구매하세요. 신상이라 예쁘게 잘 빠졌네요. 멀뚱히 저희만 바라보는 시모를 보며 저는 일부러 약 올리듯 말했습니다. 그리고 나오는 길에 주얼리 샵이 있길래 그곳도 들렀습니다. 애기 돌이라서 금목걸이랑 금팔찌를 해주고 싶어서요. 합쳐서 10돈 정도로 해서 찾아봐 주세요. 엄마, 무슨 10돈이나 해. 돈도 없으면서. 그냥 금반지 하나면 된다니까. 젖손주야. 얼마나 예쁜데 엄마가 그것도 못 해주겠어? 아, 저기 나왔다. 우리 손주 한번 걸쳐볼까요? 그렇게 친정어머니는 애기 몸에 팔찌며 목걸이, 반지까지 걸치게 하고는 예쁘다 하고 칭찬해줬습니다. 아기도 방긋방긋 웃으며 외할머니한테 세상 예쁜 미소를 보여주었어요. 당신이 외면한 손주, 몸에 주렁주렁 금 걸치고 외할머니께 사랑받으며 잘 있는 모습 한껏 보여주고 왔습니다. 우리를 바라보는 시모의 모습이 어찌나 처량하던지 동정심까지 돌아올 뻔했다니까요. 물론 고가의 명품 가방을 보던 그 욕심 가득한 눈빛 때문에 그럴 일은 없었지만요. 나중에 알고 보니 전 남편이 시모의 명품들을 모조리 다 갖다 팔았다고 하더군요. 저에게 빼앗겼다고 생각한 퇴직금을 다시 돌려받을 심산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걸 듣고는 어찌나 고소한 기분이 들던지요. 게다가 시모는 그 낭비벽 때문에 시부와 별거하고 서로 이혼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소송 중에도 명품 가방 구경하는 시모는 정말 하나도 변한 게 없어 보였습니다. 1년 뒤 육아휴직이 끝나고 회사에 복귀했더니 전 남편은 그렇게 악착같이 끌어모은 돈을 코인에 다 쏟아붓고는 결국 폭망했다고 하더라고요. 직장 동료들까지 끌어들여 했는지 마지막에는 엄청난 사고를 치고 퇴사를 했더군요. 몇 번 제 전화로 연락이 오긴 했지만 받아주지 않았어요. 솔직히 예전 같으면 내가 보고 싶어서 전화했을 거야 라고 착각했겠지만 지금은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제 돈이 그리워서 전화했나 싶어서 알아서 거르고 있어요. 이혼 후 3년이 지난 지금 저는 부모님과 함께 살며 애를 키우고 있어요. 그리고 조건이 더 좋은 직장에 스카웃이 돼서 이직까지 하고 좋은 사람과 교류 중입니다. 전 남편과 시모 때문에 임신 초기에 고생을 많이 했지만 지금은 사람 보는 눈을 키울 수 있는 따끔한 경험이었다고 좋게 생각해요. 아이가 잘못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저의 망설임을 없애주었어요. 뱃속의 아이를 위해서라도 열심히 살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엄마가 보는 눈이 없어 아이를 아빠 없이 키우게 됐으니 모자람 없이 키워주는 것이 제가 해야 할 일이겠죠. 나쁜 일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저는 앞으로 잘 나아가고 있어요. 살면서 끊는 일이 이어나가는 일보다 더 중요할 때도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제가 그랬듯 망설이는 모든 분들에게도 제 사연이 좋은 참고가 되었으면 해요. 마지막으로 제 사연에 귀 기울여 주셔서 감사합니다.